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맞고발했습니다. 또 전국 커피점 업주연대라는 단체까지 이 후보의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지난 16일 유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이 후보가 백숙을 팔아봐야 3만 원밖에 남지 않지만 커피는 한 잔에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가는 120원이라더라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무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요, 커피 원재료 값이 2019년 당시 기준으로는 120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요,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는 걸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피점 업주들은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라는 단체가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전국 커피점 사장들의 이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커피점들이 단지 120원의 원가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커피점 업주들의 목소리, 지난 16일 이 후보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이른바 커피 챌린지까지 나서면서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연이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대위 회의장 밖에 대용량 커피통이 등장했고 회의장 책상에 놓여진 커피잔에는 원가 120원 하고 물음표이란 이렇게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에는 이른바 커피 챌린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카페 자영업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걸 전형적인 꼰대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등 관련해 굵직한 뇌물,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 후보는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카페 업주분들은 약 한 60배에서 80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져서 커피를 내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정성, 땀, 개인의 어떤 창의와 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 커피값에만 지금 매몰된 거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서 이건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파장을 의식했는지 어제 유세 현장에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후보의 원가 120원 발언은 시설비와 인건비를 뺀 원두 원가의 이야기일 뿐 자영업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발언의 취지도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란 건데요.
관련해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논쟁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삿발을 못 잡으니 상대 눈에 모래를 뿌리는 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후보 역시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꼬투리를 잡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계곡 정비한 얘기했더니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던데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이 맡긴 번안으로 강제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토론회에서 삿발을 못 잡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모래 뿌리는 상대 눈에 모래 뿌리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선거일이 이제 점차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들 그리고 정당들 간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전 중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을 두고서 논란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선거를 좀 조용하게 이게 로키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전략에 지금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기에 드러내서 전공법으로 오히려 진압을 하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건 결코 이재명 후보가 실수한 게 아니다. 의도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런 또 분석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아까 그 발언 중에요. 평양 무인기는 국방부의 그 공식적 입장, 또 김영현 전 장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수준으로 발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120원이고 뭐 호텔 경제학이라고 명명한 이 부분도 역시 이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아마 명명한 게 아닐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이게 하나의 어떤 경제학적 논리 또 설명 논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뭘 설명하고자 했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평소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든가 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을 그냥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논리로 갖고 온 거죠. 물론 이해가 적절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려면 그러한 것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가 전국민 지원금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 진작 효과라든가 투자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증대 효과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가 그런 방식의 어떤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그걸 지원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높지 않다. 오히려 이제 재정 부담만 늘린다. 이렇게 비판하면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20원도 그렇고 이 지금 비유했던 호텔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본질과 내용, 비판하고자 비유했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유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요. 정확히 날것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유세차에 올라서 직접 했던 발언들이고 국민의힘이 몇 년 전 발언들을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관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만 해도 원가의 원두값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뒤에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집권한다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의 정점에서도 그 노쇼를 민주당 쪽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걸 대입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른바 이전 지출은 승수 효과가 대단히 적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